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진정되는 듯했던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 불황 우려로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1,500선 밑으로 떨어졌고 원화도 하루 새 20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간 1억 대 생산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은 물론 현대차와 LG전자의 생산시설도 잇따라 멈춰섰습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2주간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미국 내 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의료용품과 장비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2분에 1명꼴로 숨져 하루 사망자가 650명을 넘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OC가 논의를 한 달 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불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의 성착취물 공유방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일명 각각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 회원은 약 26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의 약발이 하루밖에 안 간 걸까요? 오늘 주가와 환율은 모두 날개 없는 추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1,500선 밑으로 떨어졌고 원화값도 하루 만에 다시 달러당 20원 급락했습니다. 감히 바닥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에 하루 새 반등세를 보였던 주식시장. 하지만 토요일 미국 증시가 다시 폭락한 데 이어 한 주를 여는 국내 증시도 일제히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시작과 함께 5.8% 급락, 1,470선대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한때 1,450선대로 밀렸지만 결국 낙폭을 조금 만회해 1,48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3일 거래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졌고 코스피 지수도 다시 1,50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다음 날 39원이나 급등했던 원화값이 하루 만에 다시 20원 폭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시장 전망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4월 중순 전후로 발표될 국내외 경제 성장률 지표가 역성장을 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27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4월엔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일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니 이젠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자금 조달이 순조로운 곳은 거의 없죠. 이른바 4월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규모 명예퇴직 단행과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휴업을 추진 중인 두산중공업. 다음 달 말에는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까지 돌아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 상환 만기가 임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기업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건데 역대 최대인 6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4월에 집중된 겁니다. 또 신용 등급이 낮은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만기는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보통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방식으로 돈을 갚는데 코로나19로 회사채가 외면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거나 과거 실적이 좋지 않아서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의 경우에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회사채와 기업 어음 시장에 직접 개입해 선을 그어왔던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을 통해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딴 시장 안정화 대책이 기업들의 4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그나마 은행보다는 이자가 높다고 해서 ELS나 DLS 투자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와 유가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까지 폭락하면서 이런 상품들도 줄줄이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 홈페이지의 DLS 상품 공지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만기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 인터넷에는 손실을 걱정하는 글이 쏟아집니다. 평가의 가치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 요청하면 적어도 30% 이상의 손실이. ELS와 DLS는 주가나 유가 등이 미리 정해둔 기준 위로 유지되면 수익이, 기준 이하면 손실이 나는 파생 상품. 예를 들어 유가가 가입 당시에 50% 이상을 유지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지만 그 이하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주가는 폭락했고 유가도 지난 1년간 최고점보다 65%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공지된 상품만 1000여 개, 잔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들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달할 시점까지 이 경제적 충격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을. 주요국 주가나 유가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인도도 코로나 예외 지역은 아니죠. 지역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간 1억 대 이상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은 물론 현대차와 LG전자의 생산시설이 모두 다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인구가 13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 거리.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최근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달 말까지 주요 도시에 대해 지역 봉쇄령을 내린 겁니다.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외출 제한은 물론 각종 사업장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장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과 남부 첸나이의 생활가전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노이다 공장은 연간 1억 2천만 대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으로 삼성전자 전체 생산량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건강과 안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도 이달 말까지 인도 현지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해외 공장 생산 중단으로 원부자재 조달까지 어려워지면 생산 부문에 타격을 미쳐 수출업계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지역 감염이 시작 단계인 만큼 공장 가동 중단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5월 말 연쇄 파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곳, 바로 항공업계 얘기입니다. 여객기를 세워두는 인천공항의 주기장은 156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긴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놀고 있는 비행기가 많다는 얘기죠. 정주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노선의 90%가 중단되면서 발이 묶인 여객기들이 공항 안에 멈춰 있습니다. 한 번에 156대까지 여객기를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 공간이 부족해 군용기 주기장과 유도로까지 빼곡히 채웠습니다. 원래 비어 있는 건데 될 데가 없잖아요. 비행기에 나서 있으니 저게 참 떠서 돌아다녀야 될 판인데. 공항 여객 터미널은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했던 이용객은 현재 1만 명대로 뚝 떨어져 승객보다 직원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국제선 출발을 안내하는 전광판입니다. 평소 화면이 꽉 찰 정도로 항공편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의 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사 직원 5명 중 1명이 휴직에 들어간 상황. 항공업계 자체가 공중 분해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또 노선이랑 비행기도 대부분 지금 날지 못하고 공항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또 무엇보다 이러다가 직장을 잃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올 상반기에만 8개 국적항공사의 매출 손실은 6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가 5월 말 연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등 해외주국들은 중추산업인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지급보증과 무담보 대출 등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모든 여객기에 운항을 접은 이스타항공은 이번 달 급여 지급마저 미뤘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항공업계가 이러니 당연히 면세점 업계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며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출국이 취소된 고객들이 환불까지 해달라고 몰리니 사실상 한계 상황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서울의 한 면세점입니다. 국내 최초로 온라인 면세점을 도입했을 만큼 고객 수요가 높았던 곳이지만 매장 내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때 메르스나 그런 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심각해요. 한 달 전 새롭게 개장해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근처 면세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할인 행사까지 내걸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고객 무리에 실패해 내부엔 여전히 공실이 남아있고 아예 영업시간까지 단축했습니다. 우리도 18점 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9시까지 하고 3시간 정도 있었어요. 중국인 보따리상들로 북적였던 근처 면세점의 한 매장은 매출 급감에 출국이 취소된 고객들의 환불 문의까지 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고객님들 되게 많으세요. 티켓팅 하셨다가 출국 안 하시면 인도도 취소 그냥 하셔야 되고. 국제선 항공편이 대부분 중단된 공항 면세업계의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80% 감소했고 김포공항은 면세점이 모두 휴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와 협의를 해서 내국인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그런 혜택을 만들어야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면세업계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정부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당분간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만약 또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로 향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금지는 아니고 집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관계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배에선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란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정부는 클럽이나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잘못하다간 폐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PC방이나 노래방, 클럽 등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곳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휴관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57.5%가 현재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체육시설도 상당수인 만큼 서울시는 인력을 총동원해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내 2만 5천 개 학원은 학원을 열더라도 감염병 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모임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은 결국에는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해서기 때문에 폐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고위험 업소 안내장이 붙은 시설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감염병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지난해 400만 명이 찾았던 올해 진해 군항제는 이미 취소가 확정됐죠. 축제 취소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던 걸까요? 창원시는 진해 벚꽃 명소에 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해 군항제에 벚꽃이 가장 먼저 피는 경하역 정문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11개 출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해 경하역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진해 경하역 밖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드라마와 해외 언론에 소개되면서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곳 여자천도 전면 통제됩니다. 36만 그루가 모여있는 진해 벚꽃 명소 전부가 사실상 출입 통제됩니다. 세계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시어 이번 봄만은 진해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취소된 전남 구례 산수유 축제를 다녀온 부산 경남 60대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정부가 어제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거리를 두자고 권고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강제성도 없지만 사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낮 시간에도 적지 않은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3호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동차에 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지만 전동차는 이내 많은 승객들로 붐빕니다. 대다수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좌석은 빽빽이 찼습니다. 승객들은 정부의 방침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출근들도 해야 되고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게 과연 실천이 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시내버스는 어떨까? 10명 남짓한 승객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지만 승객들은 좌석 앞뒤로 붙어 앉습니다. 무심결에 타인과 나란히 앉기도 합니다. 네. KTX처럼 좌석을 예매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대중교통은 승객들의 좌석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유관기관이 차량 내 거리두기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가 올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백신 개발은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강대혁 기자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집단인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처럼 2차 유행은 1차 유행보다 감염자 수가 5배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 발현 이후 사망까지 평균 열흘이 걸린다며 치료 역량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억제 정책을 풀려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80%는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제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은 국민의 60%가 집단 면역을 갖게 될 때로 예상했고 이를 위한 백신 개발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는 118명으로 어제에 이어 7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회복 환자 혈액에서 항체 후보군을 구축하고 항원에 결합하는 300종의 항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셀트리온은 인체 임상이 가능한 제품을 오는 7월 말까지 개발해 사람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 어제 인천공항에서 152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이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승객은 유럽발의 2배인데 문제는 돈이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입니다.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줄지어 나옵니다. 유럽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이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재검이랑 양성은 남아있는 거. 면봉을 목 안쪽이랑 코 안쪽으로 해서 채취하는 검사만 하고.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어제 1,442명 가운데 152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공항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들은 12시간 넘게 비좁은 공간에서 대기해 검역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미주 지역에서 오는 승객도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에 2배가 넘는 대규모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외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 이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이 중 거의 절반의 환자가 발생한 뉴욕주 주지사가 의료 장비의 국유화까지 촉구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인데 말이죠. 그만큼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만 1,057명에 달하고 38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는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 부족으로 연방정부가 의료 장비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order factories to manufacture masks, gowns, ventilators.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병상 11만 개 가운데 현재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로부터 어떠한 자금 지원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에게는 오는 24일부터 시험약 투약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시험약 투약과 함께 감염자 증가에 대비해 25일부터는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대공황 이래 미국 내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군 동원을 촉구했습니다. And I don't know why on earth the president hesitates at this point. I think you're seeing a hue and cry all over the country for our armed forces to be activated. The time is now. 이런 가운데 랜드폴 미 상원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탈리아의 하루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어 누적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분에 1명씩 숨진 셈입니다. 백약이 무효한 유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마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세라발레 시내를 군용 트럭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숨지며 죽음의 도시로 변한 베르가모의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시신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5만 9천여 명, 사망자는 5,500명을 넘겼습니다. 2분에 1명꼴로 사망하는 셈입니다. I numeri di oggi sono dei numeri minori rispetto ai numeri che abbiamo dato ieri, in controtendenza. Mi auguro e ci auguriamo tutti che questi numeri.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한 전시관에선
임시병동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스페인 내 확진자는 3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독일 역시 2만 명을 넘기는 등 유럽 전역의 상황이 악화 일로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공장소에서 2명이 넘는 인원의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신신당부했습니다. Bürgerinnen und Bürger werden angehalten, die Kontakte zu anderen Menschen außerhalb der Angehörigen des eigenen Hausstandes auf ein absolut nötiges Minimum zu reduzieren. 하지만 메르켈 총리도 며칠 전 접촉한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기자회견 직후 자가 격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실상 제로, 그러니까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무증상 환자가 4만 명을 넘는데도 이를 공식 통계에 넣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박자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중국 내 확진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이라면 공식 집계된 누적 확진자 8만 1,093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총 확진자는 12만 명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기밀 자료를 근거로 4만 3천여 명의 무증상 확진자가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30만 명 이상을 검사한 한국을 중국과 비교할 만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이 나오는 셈인데 중국의 집계 기준이 WHO와 한국과 다른 것도 한몫합니다. 지난달 7일부터 중국에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증상이 없을 경우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무증상 확진자가 4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일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 连续3日，湖北除武汉连续16日，湖北以外省份连续9日无新增本土确诊病例。自3月11日， 우한 봉쇄 조치는 해제되고 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다라는 SNS 폭로까지 더해지며 중국 정부의 은폐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거듭 7월 정상 개최를 고수하던 일본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올해 열리는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잇따르고 있어서 내년이나 2년 뒤 여는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나이 때문에 올해 안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도 있다는 거죠. 전남주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념이었습니다. 延長や中止については、首脳会談では一切話題にはな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 강경하던 아베 총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アスリートの皆さんのことを第一に考え、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판단은 IOC가 내리지만 취소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해 올림픽 취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긴급 집행위원회를 개최한 IOC도 올림픽 연기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4주 안에 도쿄올림픽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올해 열리는 올림픽엔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고 프랑스 육상연맹 역시 올림픽을 연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안 불가를 선언한 스포츠 강국이 속속 등장하는 만큼 도쿄올림픽 개최는 내년이나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22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친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두 나라를 콕 집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북한과 이란에 한국산 키트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협조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친서를 보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북한과 이란을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And yes, I have let it be known that we'll help people, including North Korea, including Iran, and including many other countries. It's very important to do that. 지금까지 북한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진단키트와 방호장비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방역 지원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제재에 묶인 이란 정부 역시 미국의 긍정적인 태도로 한국산 키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 320만 개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향후 긴밀한 논의를 거쳐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정부가 사흘 뒤 페루에 전세기를 보내 고립되는 한국인 200여 명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다음 주쯤 전세기 2대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세기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아직 교통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어도 귀국 항공편이 충분치 않은 곳들에서 전세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관련 예산은 다 썼는데 말이죠. 이동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페루 정부가 국경 폐쇄에 나서면서 여행객과 현지 봉사 중인 코이카 단원 등 200여 명의 한국인이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 전세기를 수도 리마로 보내 이들을 태운 뒤 멕시코시티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쿠스코 등 페루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행객들을 버스를 통해 수도 리마까지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항공료는 377만 원으로 귀국 후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가 나오면 탑승객 전원이 2주간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됩니다. 지난 주말로 예정됐던 이탈리아 전세기는 항공사 협의 문제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주쯤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에서도 하루 만에 3,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악화하자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세기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국 항공편이 3월 말까지는 있을 예정이지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 공항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긴급 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 원은 전세기 운용에 이미 소진됐다며 추가 예산 편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중 감염되거나 고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한 달간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되며 여행 취소를 권고하는 3단계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물로도 코로나가 전염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에 서울시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소에 매우 약해서 소독 과정에서 모두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강물과 섞였던 부유물이 약품과 엉겨 가라앉습니다. 위에 뜬 투명한 물만 수로를 타고 다음 정수장으로 흘러갑니다. 매일 이곳을 거쳐 수돗물 70만 톤이 서울 중심부로 공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0배 높은 기준으로 수돗물에는 소독제로 염소가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바이러스가 제거됩니다. 염소는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99.99% 제거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피의 주 성분이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질 성분이 그 염소 소독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수장보다 실제 쓰는 수돗물 염소 농도는 3분의 1 정도여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비누를 함께 사용해 씻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격리 조치에 들어갔는데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럴 경우 해고가 가능한 걸까요?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는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밝혔다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과 접촉한 것을 알고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솔직히 말한 뒤 스스로 격리에 들어간 건데 회사 측은 감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격리 지침을 성실히 지켰는데도 단지 종교가 신천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한 겁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하고 차별을 해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해고했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 사업장에 감염을 전파했다면 회사에 끼칠 피해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피해에 따른 주문량 감소나 업무 차질 등 회사 운영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당 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내 딸의 공적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벌써 사갔습니다. 황당하죠. 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A씨는 지난 금요일 딸 몫의 공적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6살 배기 딸 김모양의 주민번호로 경기도 고향의 약국에서 누군가 마스크를 이미 사간 겁니다. 누군가 조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겠다며 먼저 방문해서는 딸의 주민번호를 댄 겁니다. 우리는 애기기 때문에 이거 주어진 거 가지고서 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경찰이 약국 주변에서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김양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산 사람은 건물 1층 약국 바로 위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병원 직원 B씨는 병원 전산망에서 자신의 조카 이름을 검색한 뒤 생년만 같고 생일과 주민번호 뒷자리는 전혀 다른 남의 아이 인적 사항을 약국에 댄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같은 애기, 같은 나이대 애기가 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차고를 했는데. B씨는 조카 마스크를 사려다 실수로 다른 아이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등을 약국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약국 현장에선 신분증 검사가 허술하다 보니 주민번호만 알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B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코로나 아웃 이렇게 극복하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감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연금과 식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시기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윤지우 씨. 테이크아웃 손님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지만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임대료도 부담되던 상황이었는데 본사가 전 가맹점에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줘 숨통이 트였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보니까 저희 월세 임대료 나가는 지원을 받은 거랑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한 달에 일단은 저희가 임대료가 좀 꽤 나가는 편인데 이처럼 위기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독용품이나 무상 방역 지원은 물론 가맹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고 식자재를 지원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여 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행렬에 동참해 약 8만 4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25만여 가맹점 가운데 30% 이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도시락 지원 등 가맹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통을 나누는 노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이 머리를 맞대고 가맹 본사하고 국난적인 재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에서 시작한 상생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자 34명을 확정했습니다. 여기는 총 4개 군소정당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 중 2정당의 후보는 아예 배제를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왜 듣도 보도 못한 후보들에게 앞순위를 줘야 하냐고 반발하고 있고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 34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계 추천 후보로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곧바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4곳 가운데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은 추천한 후보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영상 후보가 박근혜 행사 등에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자신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번호에 배치해달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검증되고 선출된 후보들 놔두고 왜 다른 곳에서 후보들을 데려다가 앞순위에 꼭 넣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봉정현 더시민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는 11번부터 배치한다는 기본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34명 후보들의 순번을 결정하고 찬반을 묻는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당선권 밖에 있었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통합당 영입 인사가 대거 앞순위로 올라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했습니다. 윤 전 관장은 한선교 체제에서 당선권 바뀐 21번을 받았지만 이번 조정 과정에서 최우선 순번으로 올랐었습니다. 애초 1번이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번으로 밀렸습니다. 22박을 받으며 당선권과 거리가 멀었던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과 이종선 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상위권에 재배치됐습니다. 또 아예 탈락했던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과 목발 탈북으로 알려진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각각 14번과 12번의 이름을 올리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사 7명을 당선권에 포진시키면서 한선교 전 대표 시절 인사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자유, 정의, 평화이고 또 나라 사랑인데 그 가치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공천 배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에도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공천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지, 뭐 특정 누구에 의해서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진통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공천 갈등이 성장통이라고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에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하자며 세비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소속 입법 공무원들의 급여와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차관급 이상이니까 10명 남짓 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도 코로나19 고통분담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세비를 기부하거나 성금을 모으는가 하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운동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의원들 내부에서 우리도 성금 내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금 객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의당은 세비 30%를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민생당도 의원마다 세비 50%에서 100% 전액을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들이 솔선해서 3, 4, 5월 세비의 50%를 반납을 하고 만약 당선될 경우에도 이 재난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월 평균 1,200만 원으로 30%면 360만 원, 50%인 경우 600만 원 정도를 매달 반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국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내 장차관급의 급여 반납을 지시해 국회 사무처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치권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회 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말 그대로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코로나 블랙홀입니다. 사실 진짜 이번에는 총선 분위기를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코로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요 정당은 이 코로나 블랙홀이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지에 대한 셈법을 계산하는 데 한창입니다. 네. 초기 단계에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많았을 때는 이게 집권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네네. 시간이 가면서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경제 상황 악화와 같은 악재들도 현 정부의 정책 실패보다는 이 코로나에 따른 필연적인 악화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여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49.3%까지 올랐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과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 비중이 역전하는 이른바 이 골든 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정 지지도가 크게 올랐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싫으니까. 투표율이 낮아지면 진보 정당의 대처를 유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불리하게 된 게 이제 한국 정치의 불문율이었죠. 그래서 투표율까지 지속되면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지난 15일에 1차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20%포인트 떨어진 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투표율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건 한국 정치권의 불문율이죠. 네. 실제 18대에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했고요. 투표율이 58%까지 올랐던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지지층에 많은 노인들이 과연 투표하러 많이 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고령자에게 더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은 뭐 상식이죠. 네네. 그래서 이 보수정당 지지세가 많은 고령층이 대거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보수정당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중도 진보 진영에서보다 높게 나오는 보수 진영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다음 키워드는 민주당의 견제구인데요. 예. 야구에서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못 가도록 투자수가 이제 주자에게 던지는 게 견제구잖아요. 이번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연대를 제안했다가 거절된 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몇 번 우리가 제안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을 했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경쟁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있는데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표 발언이 좀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열린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연대 대상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열린당과는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나중에 정책 과정에서 이제 물론 총선 후겠죠. 둘이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의겸 전 이게 청와대 위인이 아닐까.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계기로 이후에 나오는 정책 공조는 과거에 있었던 4+1 연합과 같은 아주 소극적인 정책 공조부터 어쩌면 합당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궁금한 건 이렇게 서로 견제구 던지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일단 열린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이제 잠시 후에 발표가 날 거라 그래요. 오전에만 하더라도 당초에 내일 날 거라 그랬는데 결과가 조금 앞당겨져서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후보 명단을 보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비서관, 조대진 변호사 등 친문 색채, 더 나아가서는 친조국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상위 번호를 차지할 게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역시 상위 번호가 예상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조국은 김효사와의 피해자 조광조 선생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SNS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조광조를 비방한 윤임, 윤원영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조국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열린당과의 연대가 자칫 중도층 이탈로 이어져서 지역구 선거에서 아주 고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도 여의도 뒷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텔레그램상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라 불리는 N번방 운영자 일명 갓갓에 대해 경찰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국제공조도 추진 중인데 수사는 이에 관련된 26만 명 이 회원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텔레그램에 퍼진 아동 여성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의 원조는 일명 N번방으로 불립니다. 경찰은 파생된 60여 개의 방 중 가장 활성화됐다는 박사방의 운영자와 공범들을 포함해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에 대해서도 최근 특정된 단서를 바탕으로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감시를 피해 불법 성착취물이 옮겨갔다는 SNS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신설해 국제공조를 추진 중입니다.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 시기에 회원 전수조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성착취물의 촬영 대상이 누군지 등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회원의 여부 또는 적극적 개입 여부 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N번방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되죠. 그런데 운영진뿐 아니라 여기 회원들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댓글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은 걸리면 선생님이 못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이런 사람에게 아이들이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를 비롯해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죄 사실의 소명 여부와 범행의 심각성, 공익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간 연쇄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만 공개되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도 성폭행 처벌법에 따라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폭력 범죄를 우리가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고 또 오래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충분히 피해의 심각성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도 남는.
조 씨뿐만 아니라 공범의 범죄 사실이 확실히 소명되고 같은 수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들의 신상 공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텔레그램방 사용자들에 대해선 범죄 가담 여부 등 가릴 것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남용도여에서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29조 2항의 규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내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박사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자의 얼굴은 공개될 듯하죠.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원 역시 나흘 만에 160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청원만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의 사이버 안전과 외에 강력한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 관련해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신상 공개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인 만큼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학 시기와 관련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준비 계획 보고에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다음 달 6일 개학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심이 쏠린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리그를 중단한 프로배구가 결국 재개 없이 리그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라운드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카드와 현대건설이 각각 남녀부 1위 팀으로 결정됐습니다. 구경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3시간 논의에도 리그 재개와 종료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프로배구. 남녀부 13개 구단 단장들이 나흘 만에 다시 모여 격론을 벌였습니다. 또다시 3시간가량 긴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은 리그 조기 종료, 포스트 시즌도 없습니다. 우승팀 없이 5라운드까지 성적으로 남자부는 우리카드, 여자부는 현대건설이 1위로 결정됐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단들의 이해와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앞서 전격적으로 조기 종료 결정을 내리고 정부도 다음 달 5일까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로써 겨울 실내 스포츠 가운데서는 남자 프로농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리그 재개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인데 남녀 프로배구와 여자농구가 종료된 만큼 경기 강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가 중단된 가운데 야구단들이 자체 청백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팬들도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그라운드. 두산과 두산의 야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통제된 탓에 관중은 없지만 중계 카메라에 전문 해설진, 공인 심판 등 모든 게 갖춰져 정규 경기 뺨칩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이 연습 경기의 접속자는 9만여 명. 실제 평일 정규 시즌 경기와 맞먹습니다. 시범 경기 취소와 정규 시즌 연기로 야구의 목마른 팬을 위해 구단이 발벗고 나섰고 선수들은 실전처럼 몸을 던지며 호응했습니다. 물론 팬들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조금 선수들이 긴장을 좀 늦추면은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실전같이 집중을 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같은 시간 하나와 기아도 국내에서 가진 첫 청백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좋아하는 팀의 선수를 거의 다 볼 수 있고 구단 관계자의 해설도 들을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체 방송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가장 먼저 청백전을 시작한 키움과 SK 등 자체 중계를 하는 팀만 5개. 야구 본고장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선 야구를 한다. 우리도 희망이 필요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처에 빠르고 적극적인 팬 서비스까지. 세계가 한국 스포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5도, 광주는 4도 선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광주는 20도로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평균 대기질은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내일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산지와 경북 일부 지역, 울산에는 실효 습도가 25% 이하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15도 안팎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고리가 200m 이하인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한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요. 포항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한 커플이 뉴욕 맨해튼 주택가에서 거리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러 했던 뉴욕시 결혼증명서 발급소가 코로나로 폐쇄되자 이렇게 식을 치른 겁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례 자격을 얻은 친구는 4층에서, 아파트 이웃들은 각자 집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해 주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실천한 듯하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